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에 밥 한 그릇 앞에 앉아서 된장찌개 한 숟갈 떠먹으면 그렇게 속이 편할 수가 없습니다. 어릴 적부터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그 구수한 된장찌개 맛. 수십 년을 함께 해온 우리 밥상의 단짝이죠. 된장은 우리 민족의 보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발효식품의 왕이라 불릴 만큼 몸에 좋은 성분이 가득하니까요. 그런데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드려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기가 사실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오랫동안 사랑해 오신 된장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이니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된장, 분명히 좋은 음식 맞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된장이 특정 음식과 만나는 순간 우리 몸속 콩팥을 서서히 망가뜨리는 도구로 변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콩팥이라 하면 좀 어렵게 느끼실 수 있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몸의 정수기입니다. 수돗물을 깨끗하게 걸러주는 정수기가 고장나면 어떻게 됩니까? 더러운 물을 그대로 마셔야 하는 거죠. 우리 몸의 콩팥이 바로 그 역할을 합니다. 혈액 속 노폐물을 걸러내고 깨끗한 피를 다시 온몸에 보내주는 아주 고마운 장기입니다. 그런데 이 콩팥이 한번 나빠지기 시작하면요, 되돌리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간은 손상되어도 어느 정도 재생이 됩니다. 하지만 콩팥은 한번 망가지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콩팥 건강은 예방이 전부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참 무서운 이야기죠. 여러분 중에 혹시 소변을 보실 때 거품이 많이 나시는 분 계신가요? 아니면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 손이나 발이 퉁퉁 부어 있으신 적 있으신가요? 별것 아니라고 넘기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콩팥이 보내는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콩팥은 침묵의 장기라고 불립니다. 웬만해서는 아프다는 신호를 보내지 않거든요. 그러다가 정말 심각해져서야 비로소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때는 이미 콩팥 기능의 절반 이상이 손상된 후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밥상 위에서 나도 모르게 콩팥을 괴롭히는 조합이 있다면 지금 당장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된장이 왜 이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지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된장은 콩을 발효시켜 만든 식품이죠. 발효 과정에서 유익한 균이 생기고 항산화 성분도 풍부해집니다. 혈관 건강에도 좋고 항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많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정말 완벽한 식품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나트륨입니다. 된장에는 나트륨이 상당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된장 한 숟갈에 들어있는 나트륨이 대략 800mg에서 많게는 1000mg 이상입니다.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하루 나트륨 섭취량이 2000mg인데요. 된장 2숟갈이면 벌써 하루 권장량에 거의 도달하는 겁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물론 된장 자체가 나쁘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적당히 드시면 분명 좋은 음식입니다. 문제는 된장의 높은 나트륨과 특정 음식의 성분이 만났을 때 생기는 겁니다. 마치 불과 기름이 따로 있을 때는 괜찮지만 만나면 큰 불이 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된장과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최악의 궁합 탑3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하나 꼼꼼히 설명드릴 테니 끝까지 귀 기울여 주세요. 오늘 이 내용 하나만 제대로 아셔도 여러분의 콩팥을 수십 년은 더 건강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된장과 절대 함께 먹지 말아야 할 최악의 궁합 첫 번째. 바로 짠 젓갈류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드시는 분 계신가요? 된장찌개를 끓여놓고 밥상에 새우젓이나 멸치젓 혹은 명란젓갈을 함께 올려놓으시는 분 말입니다. 아니면 된장에 고추를 찍어 드시면서 옆에 젓갈 한 종지를 두고 밥을 드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입맛 없을 때 짭짤한 반찬 여러 가지 놓고 드시면 밥이 술술 넘어가잖아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 조합이 콩팥에는 정말 치명적입니다. 왜 그런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된장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한 숟갈에 나트륨이 800에서 1000mg 정도 됩니다. 여기에 새우젓 한 숟갈을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새우젓 한 숟갈에도 나트륨이 약 1300에서 1500mg이나 들어있습니다. 된장과 새우젓을 한 끼에 같이 드시면 그 한 끼에만 나트륨 섭취가 2000mg을 훌쩍 넘깁니다. 하루 권장량을 한 끼에 다 채우는 거죠. 아니, 넘치는 겁니다. 이게 왜 콩팥에 나쁜지 쉽게 비유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집에 있는 하수구를 떠올려 보세요. 하수구에 설거지 물만 적당히 흘려보내면 잘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기름때와 음식 찌꺼기를 한꺼번에 왕창 쏟아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수구가 막히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물이 느리게 빠지다가 결국 완전히 막혀버리죠. 우리 콩팥도 마찬가지입니다. 콩팥의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가 바로 혈액 속 나트륨 농도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나트륨이 적당히 들어오면 콩팥이 여유 있게 처리합니다. 하지만 된장과 젓갈을 함께 먹어서 나트륨이 한꺼번에 폭탄처럼 들어오면 콩팥이 과부하에 걸립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요. 나트륨이 많이 들어오면 우리 몸은 이 나트륨을 희석시키기 위해 수분을 잡아둡니다. 그러면 혈액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혈액량이 늘어나면 혈압이 올라갑니다. 혈압이 올라가면 콩팥에 아주 가느다란 혈관들의 압력이 가해집니다. 콩팥 안에는 사구체라는 아주 작은 필터가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채처럼 생긴 아주 미세한 거름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거름망에 높은 압력이 계속 가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름망이 서서히 찢어지고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한 번으로 끝나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밥상에 된장찌개와 젓갈을 함께 올리시는 분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매일매일 콩팥에 과부하를 걸고 있는 셈이니까요. 10년, 20년 이렇게 쌓이면 콩팥 기능이 서서히 떨어집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병원에서 만성 콩팥병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실 수 있습니다. 참 무서운 일이죠.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들은 콩팥 기능이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젊었을 때는 콩팥이 100% 힘으로 일했다면 60대가 넘어가시면 70에서 80% 정도로 일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미 여유분이 줄어든 상태에서 나트륨 폭탄을 계속 투하하면 더 빨리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된장찌개를 드실 때는 젓갈류 반찬을 함께 올리지 마시고 대신 싱거운 나물 반찬이나 샐러드를 곁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된장의 좋은 성분은 그대로 드시되 나트륨 총량을 한 끼 기준으로 조절하시는 겁니다. 젓갈이 드시고 싶으실 때는 된장 반찬이 없는 날로 정해서 드시면 됩니다. 같은 날, 같은 끼니에만 겹치지 않게 해주셔도 콩팥의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팁을 드리면요. 된장찌개를 끓이실 때 된장의 양을 조금 줄이시고 대신 다시마나 멸치 육수를 진하게 우려서 감칠맛을 보충하시면 짜지 않아도 맛있는 된장찌개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머니 세대에는 된장을 넉넉히 풀어야 맛있다고 하셨지만 지금 우리 몸의 상태에서는 조금 싱겁게 드시는 것이 콩팥을 보호하는 길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첫 번째 최악의 궁합이었습니다. 된장과 짠 젓갈. 이 조합은 나트륨의 이중 폭격으로 콩팥을 직접 공격합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이 두 번째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 중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잘 들어주세요. 된장과 절대 함께 먹지 말아야 할 최악의 궁합 두 번째. 바로 고단백 동물성 식품을 과하게 함께 먹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삼겹살이나 갈비 같은 고기를 많이 드시면서 된장찌개를 함께 드시는 경우입니다. 여러분, 이것 혹시 경험 있으신가요? 가족 모임이나 명절 때 고기를 구워 드시면서 된장찌개도 함께 드시는 경우 말입니다. 아니면 평소에 삼겹살 구워 먹을 때 된장찌개는 빠질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으실 겁니다. 고기의 느끼함을 된장찌개가 잡아주니까요. 맛으로 보면 정말 천생연분 같은 조합이죠. 그런데 이 조합이 콩팥에는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몸에서 단백질이 소화되는 과정을 알아야 합니다. 고기에 들어있는 단백질이 우리 몸에서 소화되고 에너지로 쓰이면 그 과정에서 부산물이 생깁니다. 이 부산물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요소질소라는 물질입니다. 어려운 말이죠. 쉽게 비유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연탄 떠올려 보세요. 연탄을 떼면 따뜻한 열이 나옵니다. 하지만 연탄이 다 타고 나면 뭐가 남습니까? 연탄재가 남죠. 이 연탄재를 치우지 않으면 화로가 막혀서 결국 불이 꺼지게 됩니다. 단백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단백질이라는 연료가 타면 요소, 질소라는 연탄재가 남고 이 연탄재를 치워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콩팥입니다. 적당한 양의 단백질을 드시면 콩팥이 충분히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기를 많이 드시면 요소, 질소가 한꺼번에 많이 생기겠죠. 그러면 콩팥이 이것을 처리하느라 무리하게 됩니다. 여기서 문제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된장도 콩으로 만든 식품이잖아요. 콩에도 단백질이 상당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된장찌개 한 그릇에 들어있는 단백질이 적게는 8g에서 많게는 15g 정도 됩니다. 두부까지 넣으시면 더 올라가죠. 그런데 여기에 삼겹살 200g을 드시면 단백질이 약 30에서 40g 추가됩니다. 한 끼에 단백질을 50g 가까이 드시는 셈입니다. 젊고 건강한 분이라면 이 정도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60대 이상 어르신들의 콩팥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미 여유분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여기에 나트륨 문제까지 겹칩니다. 된장찌개에 높은 나트륨이 콩팥에 부담을 주고 있는 상태에서 고단백 식품까지 더해지면 콩팥이 나트륨 처리와 요소질소 처리를 동시에 해야 합니다. 이것은 마치 한 사람에게 두 가지 무거운 짐을 동시에 뛰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걱정되는 분들이 계십니다. 혈압약을 드시고 계시거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입니다. 고혈압과 당뇨는 콩팥을 서서히 손상시키는 대표적인 질환이거든요. 이미 콩팥이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된장찌개와 고기를 듬뿍 함께 드시면 그 부담이 몇 배로 커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동물성 단백질은 체내에서 인이라는 미네랄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인은 원래 뼈를 만드는 데 필요한 성분이지만 콩팥 기능이 떨어진 분에게는 독이 됩니다. 왜냐하면 콩팥이 인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면 혈중 인 수치가 올라가고 이것이 혈관벽에 달라붙어 혈관을 딱딱하게 굳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혈관 안쪽에 석회가 끼는 것과 비슷합니다. 오래된 배관에 석회가 끼면 물이 안 통하죠? 마찬가지로 혈관이 딱딱해지면 혈액이 잘 흐르지 못하게 됩니다. 된장 자체에도 콩에서 온 인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고기의 인까지 더해지면 한 끼에 이인 섭취가 상당히 높아집니다. 콩팥이 건강한 분이라면 넘치는 인을 잘 걸러내시겠지만 콩팥 기능이 살짝이라도 저하되어 있는 분이라면 이 인이 몸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고기를 아예 먹지 말라는 뜻이냐? 그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나이가 드실수록 근육을 유지하기 위해 단백질 섭취는 오히려 중요합니다. 문제는 양과 조합입니다. 고기를 드실 때는 된장찌개 대신 맑은 국이나 미역국처럼 나트륨이 상대적으로 적은 국을 곁들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고기와 된장찌개를 꼭 같이 드시고 싶으시다면 고기 양을 평소의 반으로 줄이시고 된장찌개도 국물 위주로 드시기보다 건더기 위주로 조금만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고기를 드실 때 야채를 듬뿍 함께 드시면 야채의 칼륨이 나트륨 배출을 도와주고 식이섬유가 단백질의 부산물 처리를 도와줍니다. 상추나 깻잎에 고기를 싸드시는 우리나라 방식이 사실 아주 과학적인 건강 식습관인 겁니다. 다만 여기서도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콩팥 기능이 이미 많이 떨어진 분은 칼륨도 조절하셔야 합니다. 이건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정리해드리면요. 된장과 고단백 동물성 식품을 한 끼에 과하게 함께 드시면 콩팥이 나트륨 처리, 요소 질소 처리, 인 배출까지 3가지 짐을 동시에 지게 됩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콩팥이 서서히 지쳐갑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고기를 드시는 날은 된장 반찬을 쉬게 해주시고 된장찌개를 드시는 날은 고기 양을 조절해 주시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3번째입니다. 솔직히 이 3번째가 가장 충격적이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모든 한국 가정에서 아무 생각 없이 하고 계시는 조합이기 때문입니다. 된장과 절대 함께 먹지 말아야 할 최악의 궁합 3번째, 바로 가공햄이나 소세지 같은 가공육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적 있으신가요? 된장찌개를 끓이실 때 냉장고에 있는 스팸이나 소시지를 썰어 넣으시는 경우 말입니다. 아니면 아침에 간단하게 된장국 끓여놓고 반찬으로 햄을 부쳐서 같이 드시는 경우도 있으실 겁니다. 부대찌개에 된장을 풀어서 끓이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맛은 확실히 좋습니다. 가공육의 감칠맛과 된장의 구수함이 만나니까 중독성 있는 맛이 나죠. 하지만 이 조합은 콩팥 건강의 관점에서 보면 최악 중에 최악입니다. 아까 첫 번째에서 말씀드린 나트륨 문제가 여기서 극대화되기 때문입니다. 가공육에는 나트륨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들어 있습니다. 스팸 한 캔 기준으로 나트륨이 약 3,000mg 이상 들어 있습니다. 하루 권장량의 1.5배가 이미 캔 하나에 들어있는 겁니다. 스팸을 반 캔만 된장찌개에 넣으셔도 나트륨이 약 1,500mg 추가되는 셈입니다. 자,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된장찌개에 된장에서 나트륨 약 1,000mg, 여기에 스팸 반 캔에서 나트륨 약 1,500mg, 합치면 한 그릇에 나트륨이 2,500mg입니다. 이 한 그릇만으로 이미 하루 권장량을 훌쩍 넘긴 겁니다. 여기에 김치라도 곁들여 드시면요, 3,000mg을 쉽게 넘깁니다. 그런데 가공육의 문제는 나트륨만이 아닙니다. 가공육에는 아질산 나트륨이라는 첨가물이 들어 있습니다. 어려운 이름이죠?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질산 나트륨은 가공육의 색깔을 예쁘게 유지하고 세균 번식을 막기 위해 넣는 물질입니다. 스팸이나 소시지가 시간이 지나도 핑크색을 유지하는 이유가 바로 이 아질산 나트륨 때문입니다. 이 아질산 나트륨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일부가 니트로사민이라는 물질로 변합니다. 니트로사민은 세계보건기구에서 발암물질로 분류한 성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된장에 들어있는 아민이라는 성분과 가공육의 아질산 나트륨이 만나면 니트로사민이 더 잘 생성될 수 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쉽게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성냥과 화약이 따로 있으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성냥불이 화약에 닿으면 폭발하잖아요. 된장의 아민과 가공육의 아질산 나트륨이 바로 이런 관계입니다. 따로 먹으면 그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함께 먹으면 위험물질이 더 많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니트로사민은 콩팥에도 영향을 줍니다. 니트로사민은 몸에서 해독되는 과정에서 콩팥을 거치게 되는데요. 콩팥 세포에 산화 스트레스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산화 스트레스라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씀드리면 콩팥 세포가 녹이 스는 것과 비슷합니다. 자전거를 비에 맞게 놔두면 서서히 녹이 슬잖아요.
그것처럼 콩팥 세포가 손상되는 겁니다. 가공육에는 인산염이라는 첨가물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인산염은 아까 두 번째에서 말씀드린 인과 관련이 있는데요. 가공육에 들어있는 인산염은 천연식품에 있는 인보다 체내 흡수율이 훨씬 높습니다. 천연식품의 인은 40에서 60% 정도 흡수되지만 가공육의 인산염은 거의 90에서 100% 흡수됩니다. 그만큼 콩팥에 가는 부담이 큽니다. 된장의 높은 나트륨, 가공육의 높은 나트륨, 거기에 아질산 나트륨과 인산염까지 이 네 가지가 한꺼번에 콩팥으로 몰려가는 겁니다. 콩팥 입장에서는 사면초가인 셈이죠. 여러분, 실제로 병원에서 콩팥 관련 진료를 받으시면 의사 선생님이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 중 하나가 가공식품을 줄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가공육과 짠 발효식품을 함께 드시는 것을 가장 경계하십니다. 우리가 무심코 해온 조합이 의료 현장에서는 콩팥의 적으로 꼽히고 있다는 사실, 참 놀랍고 또 한편으로는 무섭기도 하시죠. 그러면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요? 된장찌개에 스팸이나 소시지를 넣으시는 습관이 있으시다면 오늘부터 바꿔주세요. 대신에 두부를 넣으시면 됩니다. 두부는 같은 콩에서 나온 식품이기 때문에 된장과 맛의 궁합이 아주 잘 맞습니다. 게다가 두부의 단백질은 콩팥의 부담을 상대적으로 적게 줍니다. 식물성 단백질이 동물성 단백질보다 요소 질소를 덜 만들어내기 때문이죠. 아니면 버섯을 넣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표고버섯이나 팽이버섯은 감칠맛이 풍부해서 가공육 없이도 된장찌개의 맛을 한층 살려줍니다. 호박이나 양파를 듬뿍 넣으시면 자연스러운 단맛이 나서 짜지 않게 느껴지는 효과도 있습니다. 정리하면요. 된장찌개에 스팸이나 소시지를 넣어 드시는 것은 나트륨 과다, 아질산 나트륨으로 인한 니트로사민 생성 위험, 인산염 생성 과다 흡수라는 3중 위험을 만드는 조합입니다. 오늘부터 가공육 대신 두부나 버섯으로 바꿔주세요. 이것 하나만 바꾸셔도 콩팥이 한결 편해질 겁니다. 자, 여기까지 된장과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최악의 궁합 3가지를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된장과 짠 젓갈류. 나트륨의 이중 폭격으로 콩팥에 과부하를 걸고 사구체를 손상시킵니다. 두 번째, 된장과 과도한 동물성 고단백 식품. 나트륨 부담에 요소 질소와 인까지 겹치면서 콩팥이 3가지 짐을 동시에 져야 합니다. 세 번째, 된장과 가공햄이나 소시지 같은 가공육. 나트륨 과다에 아질산 나트륨, 인산염까지 더해져 콩팥에 3중 위험을 안겨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된장을 아예 끊어야 하는 거 아니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된장은 정말 훌륭한 식품입니다. 이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된장 속에 들어있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은 항산화 작용을 하여 세포의 노화를 늦춰줍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몸에 녹이 쓰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된장에 풍부한 레시틴이라는 성분은 혈관 속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여줍니다. 혈관 벽에 붙은 기름때를 닦아내는 세제 같은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된장의 발효 과정에서 생긴 유익균은 장 건강에도 아주 좋습니다. 면역력의 70%가 장에서 만들어진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된장이 장 건강을 도와주면 자연스럽게 면역력도 올라가는 겁니다. 문제는 된장 그 자체가 아니라 된장과 어떤 음식을 함께 먹느냐입니다. 좋은 궁합으로 먹으면 약이 되고 나쁜 궁합으로 먹으면 독이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3가지 조합만 피해 주시면 된장의 좋은 점을 안전하게 누리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된장과 함께 먹으면 오히려 콩팥에 좋은 음식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셨으니 이 좋은 정보도 꼭 가져가셔야죠. 첫 번째로 양파입니다. 양파에 들어있는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효과가 있습니다. 콩팥 세포가 산화 스트레스로 손상되는 것을 막아주는 방패 역할을 합니다. 된장찌개에 양파를 듬뿍 넣으시면 맛도 좋아지고 콩팥 보호 효과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부추입니다. 부추에는 칼륨이 풍부한데요. 칼륨은 나트륨을 배출하는 것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된장에 나트륨이 걱정되실 때 부추를 함께 드시면 칼륨이 나트륨과 짝을 이루어 소변으로 배출해줍니다. 다만 콩팥 기능이 이미 크게 떨어진 분은 칼륨 섭취도 주의하셔야 하니 이 점은 담당 의사 선생님과 꼭 상의해 주세요. 세 번째로 해조류입니다. 미역이나 다시마를 된장국에 넣어 드시면 좋습니다. 해조류에 들어있는 알긴산이라는 성분이 나트륨과 중금속을 흡착하여 몸 밖으로 배출하는 것을 도와줍니다. 쉽게 말하면 몸속 청소부 역할을 하는 거죠. 다시마를 된장국의 육수 재료로 사용하시면 감칠맛이 올라가니 된장의 양을 줄여도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두부입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두부의 식물성 단백질은 동물성 단백질보다 콩팥에 부담을 적게 줍니다. 된장과 두부는 둘 다 콩에서 나왔으니 맛의 조화도 좋고 영양 균형도 잘 맞습니다. 된장찌개의 기본 재료로 두부만큼 좋은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많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콩팥 건강을 지키기 위해 일상에서 실천하실 수 있는 습관 몇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 어플리케이션 얼라이먼트. 물을 충분히 드세요. 하루에 6잔에서 8잔 정도의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은 콩팥이 노폐물을 걸러내는데 꼭 필요한 원료입니다. 정수기에 물을 안 넣으면 필터가 작동을 못하는 것처럼 우리 콩팥도 물이 있어야 제대로 일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꺼번에 많이 드시기보다는 조금씩 자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심장이나 콩팥에 이미 문제가 있으신 분은 수분 섭취량을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 주세요. 둘째, 국물 섭취를 줄이세요. 우리나라 식문화에서 국물은 빠질 수 없는 부분이죠. 하지만 국물에 나트륨이 가장 많이 녹아 있습니다. 된장찌개를 드실 때 국물을 다 드시기보다는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국물은 반 정도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만 실천하셔도 나트륨 섭취를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가공식품의 영양성분표를 확인하세요. 가공식품을 사실 때 뒷면에 있는 영양성분표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나트륨 함량이 적혀 있습니다. 한 끼 기준으로 나트륨이 600mg 이하인 제품을 고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으세요. 콩팥은 침묵의 장기라고 말씀드렸죠. 증상이 없더라도 1년에 한 번은 혈액검사와 소변검사를 통해 콩팥 기능을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크레아티닌이라는 수치와 사구체 여과율이라는 수치를 통해 콩팥 건강을 알 수 있는데요. 검사 결과를 받으시면 담당 의사 선생님께 콩팥 수치가 괜찮은지 꼭 여쭤보세요. 다섯째, 걷기 운동을 꾸준히 하세요. 걷기 운동은 혈압을 안정시키고 혈당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혈압과 혈당이 잘 관리되면 콩팥도 자연스럽게 보호됩니다. 무리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루에 30분 정도 동네를 가볍게 산책하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날씨 좋은 날 가까운 공원에서 천천히 걸어보세요. 콩팥뿐 아니라 마음까지 건강해지실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된장은 훌륭한 음식이지만 짠 젓갈, 과도한 고기, 가공육과 함께 먹으면 콩팥에 큰 부담을 준다. 이 세 가지 조합만 피하면 된장의 좋은 점을 안전하게 누릴 수 있다.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우리가 먹는 음식이 바로 우리 몸을 만듭니다. 오늘 밥상 위의 작은 변화가 10년 후 여러분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거창한 것을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실 때 스팸 대신 두부를 넣고 젓갈 대신 나물을 곁들이시는 것. 이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소중한 콩팥을 지켜줄 겁니다. 여러분의 건강이 오래오래 지켜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위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꼭 알려주세요. 우리 모두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그것보다 중요한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